생각해보면 학생 입장에서 체벌이 끔찍하다는 건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선생님들 학창시절은 우리 때보다도 더 엄혹했을 테니까요. 그나마 언론에서 체벌 금지거렸던 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다고 체벌이나 기합이 막 없어진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도 적당히 넘어가주거나 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학창시절 이 정도는 용서받으며 기합받았는지도 모르죠. 당장에 생각나는 거라고는 일단 엎드려 뻗쳐 정도가 있겠죠. 엎드려 뻗쳐는 등교할 적에 지각만 해도 받게 되는 흔하디 흔한 기합 중 하나인데요. 그 자세가 보기엔 그냥 팔굽혀펴기 준비 자세 같아서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이잖아요. 정자세로 꼿꼿이 버티면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건 기본이었죠. 이런 흉악한 자세의 기합을 당시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곤 하셨어요. 그래놓고선 그걸 마치 무릎 꿇고 앉는 거랑 동일선상으로 취급하셨죠. 특히나 지각해서 체벌받을 때까지 대기하며 받는 기합이라곤 거의 이 두 개가 전부였어요. 정말 자비로우신 선생님은 시간 될 때까지 서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좀 별나다 싶은 애들은 이미 선생님께 걸려서 교문엔 발도 못 들여보고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기합과 체벌을 받고 있곤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종류의 기합은 좀 짧고 굵게 진행된다는 거죠. 선생님 보는 앞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면 100번 찍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이후론 교문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였죠. 선생님 앞에서 기합을 받았는 게 정말 저것만 하고 풀려날 리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렇게 선생님께 찍혀있는 애들이 전교 단위로 따지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선생님도 한 명한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한테는 1대1 관리가 기본인가 싶기도 했으니까요. 선생님부터가 이렇듯 바쁘시다 보니 그나마 찍히지라도 않은 애들한텐 좀 관대한 측면을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벌 받을 적에 선생님 몰래 꼼수를 좀 부리거나 해도 선생님이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나마도 기합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살짝 쓰는 꼼수나 모른 척 넘어가는 정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손 짚고 엎드렸을 적에 다른 애들이랑 허리 높이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조건이면 다리를 움직이는 조건밖엔 없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거라곤 한쪽 발 뒤꿈치 뒤에 무릎을 살짝 올려서 부담을 줄이는 정도였죠. 그러지 않고 발을 앞으로 당기는 건 더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일단 허리춤이 올라가는 것에서 에러이고 그런다고 딱히 편해지지도 않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발을 뒤로 옮겨보면 더 힘들어지기만 하잖아요. 헬스한다는 측면에선 허리를 좀 내리는 게 올바른 자세일지는 몰라도 운동이 되는 만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삭제되는 것도 순식간이죠. 물론 무릎을 아예 땅에 대는 건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 아예 선택지에 올려놓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선생님한테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기합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절대 무릎을 바닥에 대지는 않았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선생님께 저 지금 꼼수 쓰고 있어요 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혼자만 불려나가서 외롭게 엎드려 뻗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지각해서 교문 앞에 엎드려 있을 적에도 그랬지만 보통은 여러 명이 같이 잘못해서 함께 불려나가 기합을 받으니까 옆에 친구들 눈치를 보면서 슬쩍 꼼수를 부렸죠. 서로서로 교묘하게 자세를 잡으면서 쟤도 하는 건데 하는 식으로 묵인해주는 분위기 정도? 무릎을 발 뒤꿈치에 살짝 올리는 정도는 티가 잘 나지 않는다고 서로 위안을 얻기도 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던 거죠. 나중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슬쩍 쳐다보는 정도로는 정자세로 제대로 자세 잡고 있는 걸로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었고 선생님께 안 걸려서 지나가는 애들이 봤을 때도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꼼수였으니까요. 물론 위에서 내려다보는 선생님 입장에서야 가소로울 뿐이었겠지만요. 근데 정말 만약에 무릎을 바닥에 대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각해서 걸린 거라면 모르겠는데 초장부터 복장 같은 걸로 시비 걸려서 잡힌 애들은 기합받는 시간부터가 다르잖아요. 괜히 어설프게 일찍 나왔다가 다른 애들 다 들어가고 있는 시간대부터 벌 서야 하니까요. 게다가 자세부터가 옆에 있는 애들이랑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혼자만 튀는 경향이 있었고 쟤는 벌 받는 자세도 불량하다고 단번에 찍히는 지름길이었어요. 애초에 이렇게 대번에 티가 나는 자세 불량이라는 이유 자체로 지금보다 더 혼내주세요 하고 선생님께 외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건 걔가 얼마나 지쳐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걸로 치부되었어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생님 기분이 좀 많이 나쁘시면 발끝 조금 움직이는 정도로도 일이 나곤 했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의 완벽한 정자세 말고는 거의 인정 안 하셨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정자세라는 것도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거슬리는 느낌이 들어도 대뜸 회초리부터 찰싹 내리치곤 하셨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기어이 무릎을 바닥에 대는 경우엔 정말 단호하게 그 본보기를 보이셨어요. 다른 애들 기합만 받고 있을 적에 체벌받으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살살 혼내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 하니까 애가 못 버틸 정도로 혼내셨죠. 게다가 그때 혼난다고 나중에 빼주는 것도 아니죠. 나중에 단체 체벌은 단체 체벌이고 지금은 자세 제대로 잡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니까요. 경우에 따라 엎드려 뻗쳐를 넘어서서 오리걸음이나 토끼띵 같은 더 힘든 기합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들 그냥 평범하게 엎드려 뻗쳐 있는데 혼자서만 그 앞에 따로 불려나와 뜀뛰기 하면 참 볼만했겠죠. 물론 대다수의 벌 받고 있는 애라고 그런 애 구경하며 여유로울 입장은 아니었어요. 한 명이 불려나와 따로 기합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느긋할 강심장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언제라도 불려나와 같이 뒹굴 수도 있는 마당에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교실에서야 반장이나 주번처럼 그나마 도와줄 애들이라도 있지. 교문 앞에서 탈진할 정도로 혼나봐야 선도부 애들 뿐이잖아요. 교실이나 양호실로 안 데려다 주는 건 아닌데 그 태도가 되게 띠껍긴 했어요. 게다가 양호실로 불려가도 문제였어요. 마음 같아서야 수업 좀 빠져가며 적당히 쉬고 싶겠지만 학교 등교하면서부터 복장으로 걸려 벌받다 양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 담임 선생님 귀에 들어가는 건 그다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양호실까지 실려가 놓고 그 소식이 담임 선생님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교문에서 벌받는 건 잠시지만 담임 선생님께 문제아로 낙인 찍히면 남은 학기 동안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일단 불려나오게 될 테니까요. 뭐 그래도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좀 심하게 다루셨다지만 오직 체벌만으로 학생들 관리했었던 학원보다는 100배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기합이란 건 그래도 사람이 숨쉴 만한 간극은 남아있는 편이었으니까요. 선생님 바로 앞에서야 조심해야 했지만 벌 받는 와중에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란 게 발휘되었던 기합 시간이 그 증거잖아요. 하지만 학원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잘못하면 이유 불문하고 뭐만 했다 하면 회초리.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성적 안 오르면 밀대자루. 학원에서의 학생들 통제 방법은 오로지 체벌만이 존재했어요. 기합 같은 건 체벌받기 전 준비 자세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나마도 학원에선 잠시 불려나가 자세 잡는 시간조차 아깝다며 애들을 그냥 책상 위에 엎어놓고 회초리 휘두른다고 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선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었던 적은 있어도 혼나는 시간 줄인답시고 책상 위에 엎드렸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상 붙잡고 엎드려 매달려 있는 것 자체를 기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달려 있던 시간이 원체 짧기도 했었고 선생님 회초리에 몇 번 혼나고 나면 잠생각이 싹 사라지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체벌과 기합은 언제나 함께인 게 당연했는데도 당시 우리는 꼭 그걸 별개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합이 몇십 분 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